안녕하세요, 준성갑니다. 오늘은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인플레이션 자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닙니다. 따라오는 금리 인상을 피하고 싶은 거죠. 원래 인플레이션 자체가 경제 활황에서는 물가, 임금, 자산의 가격을 골고루 끌어올립니다. 이게 가장 바람직합니다. 국가의 건전한 성장을 보여주기 때문인데요. 다만 물가만 오르거나 자산만 오르거나 임금만 오르면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임금 자체는 최저시급을 강제로 끌어올렸더니 급여를 못 줘서 망하는 자영업자들 어디서 많이 봤죠? 우리나라 얘기입니다. 그리고 물가만 오르면 사람들의 소득은 고정인데 살 수 있는 게 점점 줄어듭니다. 같은 돈을 주고 어제는 치킨 3마리를 시킬 수 있었는데 오늘부터는 치킨 2마리밖에 안 준다는 거예요. 서민들은 말라 죽고 소비 심리는 얼어붙는 거죠. 마지막으로 자산만 오르면 어떻게 될까요? 서울에 내 집 마련 정말 어렵잖아요. 이젠 거기 쳐다보기도 어렵습니다. 따라잡을 수 없는 빈부격차가 낳은 박탈감이 사회 불안, 혼란을 야기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너도 나도 뛰어들면서 피해가 큰 자산 버블을 낳을 수도 있고요. 꼭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지만 쉽게 말해서 나사가 하나 빠진 인플레는 좋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이라는 방법을 쓸 수도 있는데 지금 실제 경기가 고용이 살아나서 회복하는 것인지 아니면 지원금을 뿌려대서 반짝 소비가 일어난 것인지에 따라 결과가 다릅니다. 사람들이 유동성이 줄어도 안정적인 수입원, 그러니까 직장이 있고 생계가 유지가 된다면 금리를 올릴 여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 증가가 돈뿌리기 때문이면 유동성 축소에 따라 생계 유지가 안 되는 사람들부터 줄줄이 무너질 거예요. 그러면 바로 침체 시작하는 겁니다. 중국한테 따라잡히기 싫을 텐데 절대 경기 침체는 용인할 수가 없죠. 물론 따라잡혀도 우리 같은 투자자 입장에서는 중국은 자유민주주의, 자본주의를 택하지 않는 이상 미국을 대체할 만한 투명한 시장이 될 수는 없으므로 우리는 계속 미국에 투자해야 됩니다. 그래서 침체가 와도 장기간 저점 매수로 삼아야지 다른 대안이 있는 게 아니에요. 어쨌든 미국의 입장에서는 침체만큼은 절대로 피하고 싶을 겁니다. 돈을 찍어내서 서민들 호주머니에 무한정 꽂아주는 한이 있어도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곳곳에서 인플레가 눈에 보이는 상태입니다. 물가가 오르고 있어요. 이미 주식도 많이 올랐고요. 그런데 아직 고용은 약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사가 하나 빠졌죠. 그러면 좋은 인플레는 아니다. 그래서 이걸 막으려면 금리 인상이라는 카드를 꺼낼 수 있는데 과연 지금 시기가 그 카드를 꺼내기 적절한가? 그에 대해 시장은 NO라고 하는 반응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주가가 빠지는 겁니다. 사람들은 아직 충분히 고용되지 못했고 소득이 없는 상태에서 어마어마하게 풀린 돈들 때문에 물가부터 올라버리잖아요. 그러면 허리띠 졸라매고 필수 소비재가 아닌 것부터 줄여야겠죠. 의식주와 무관한 것들, 사치스러운 것들을 줄일 겁니다. 그러니까 기술주가 집약된 나스닥이 흐르는 거고 우리들은 이걸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내 계좌가 흐른다고 해서 경기 민감주로 눈을 돌려야 될까요? 실제로 어느 정도 예측하지 않는 이상 오르기 직전에 선점하는 건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장기적인 승률이 높으려면 많은 노력과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바에 차라리 그냥 대놓고 떨어지면서 이렇게 얼토당토하는 이유로 빠질 때부터 모아간 게 훨씬 쉬워요. 뭐가 얼토당토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정말 우습게도 기술주들이 필수 소비재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경기가 어려울수록 한편에 10,000원 하는 영화관을 갈 게 아니라 월정액으로 무제한 돌려보는 넷플릭스를 이용해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아무리 경기가 어려워도 쿠팡 안 쓸 겁니까? 월 2,900원에 무료 배송인데요. 미국인들 입장에서는 아마존이 있겠죠. 그런 기술이 주는 혜택들은 사실상 우리 사회에서 필수 소비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제는 의식주가 아니라 의식술이에요. 집 없는 노숙자들도 스마트폰은 포기 안 합니다. 결국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기술로부터 멀리 떨어지지도 못하고 돌고 돌아 기술의 곁으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지금은 저점 매수의 찬스라고 보고 저도 흐를 거면 나스닥이 내 월급날까지는 흘러줘라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보면 인플레 그러면서 경기 민감주로 갈아타라 유혹하는데 그런 방식으로는 쉽게 수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미 누군가가 매집이 끝난 물량을 받아줄 뿐이고 이걸 회피하고 꾸준한 수익을 올리려면 모든 주식을 소유하는 지수추종으로 투자하는 것이 가장 쉬운 길입니다. 그런데 지수추종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나스닥이 좋냐 S&P가 좋냐 고민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올해 성적은 아직까지 S&P가 더 좋긴 한데 그렇다고 나스닥이 100% 기술주로만 이루어진 것도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나스닥에 상장한 상위 종목 중에 기술주가 많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언젠가 기술이 극도로 발전하고 기술주가 미국 경제의 대부분을 차지하게 되면 S&P 500도 기술주가 대다수를 차지할 수 있고 점점 나스닥에 수렴하게 될 거예요. 장기 투자자라면 S&P를 너무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볼 때 안정적이라는 메리트가 있지만
미래에 기술주 비중이 높아진 S&P가 여전히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거라고 보장할 수는 없거든요. 어쨌든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인플레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지수 추종 안에서 인플레에 취약한 기업도 있고 인플레 상관없이 필수 소비재급으로 자리 잡은 기업도 많습니다. 아니면 오르는 물가나 원자재 값을 소비자에게 전가시키기 좋은 기업들도 있습니다. 아이폰 만드는 재료값 올랐다고 가격 올려서 신제품 내놓으면 필요한 사람들은 안 사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그건 거부할 수 없는 유혹이고 일상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입니다. 그리고 이런 인플레의 끝에 가서 금리 인상을 하더라도 결국 피해는 신흥국들이 더 크게 받습니다. 그런데 미국 주식 투자자는 피해를 덜 받게 되죠.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는 상대적으로 안전한 투자처가 될 수 있겠죠. 지수 추종 투자자는 모든 기업을 소유한 만큼 모든 리스크를 짊어지지만 모든 이점을 다 챙깁니다. 온갖 굴곡이 있었음에도 시장은 계속 우상향했고 앞으로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기업들은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고 더 많은 가치를 창출하며 통화량은 증가합니다. 미국의 인구는 출산율도 좋고 이민도 적극적으로 받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나고 있죠. 여전히 가능성과 기회가 열린 나라예요. 자, 앞서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중국의 추격을 따돌리기 위해서 경기 침체를 정말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럼 미국이 금리 인상 결정을 한다면 대부분의 경우 경제가 회복됐다, 금리 인상을 해도 될 만큼 자신이 있다,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분명 금리 인상으로 인한 조정이 오겠지만 그것이 장기 전망이 나빠졌다는 소리는 아니기 때문에 갈팡질팡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수 추종에 투자하기로 마음 먹었으면 그냥 갖고만 있으면 됩니다. 괜히 지금 피바다가 되어있는 그 계좌를 경기 민감주로 어떻게 한번 복구해볼까? 어떻게 하면은 한 번에 한 방에 역전할까? 그런 얕은 생각하지 마시고 잘 버티셔서 성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